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시작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손길 하나하나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보다 더 오래된 고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말만 하는 자와 실제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자를 구분짓습니다. 이 법칙은 소리치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지와 같은 미미한 존재에서 시작하여 이대한 유산을 일구어낸 모든 이들의 삶을 묵묵히 지배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법칙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요함, 그 깊은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힘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려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너무 빨리 말하도록 훈련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행동하기도 전에 계획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원대한 꿈을 세상에 알립니다. 아직 우리 마음속 고요함 속에서 온전히 형태를 갖추지도 않은 신성한 비전을 군중의 소음 속으로 너무 쉽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내 안에 그 뜨거웠던 불꽃이 이토록 빨리 사그라들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한 뒤 짜릿한 에너지의 분출을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마치 이미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자랑스럽고 영감에 가득 차고 흥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요? 그 순간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적인 힘을 사람들의 순간적인 박수갈채와 맞바꾼 것입니다. 잠깐의 인정을 얻는 대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강력한 추진력을 내어준 셈입니다. 한때 당신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그 꿈은 이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머나먼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재건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시대의 방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짓고 있는지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었을 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 자체가 그들의 결과물이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웅변했기 때문입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차가운 흙 속에 씨앗을 심던 옛 농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찍지도 자신의 노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올 때까지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대문화가 잊어버린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모진 바람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안전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당신의 비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질서이며 훈련이고 과정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너무 빨리 입을 열면 당신의 에너지는 폭풍 속의 재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슴 깊이 품고 신성한 불꽃을 지키듯 당신의 목표를 보호할 때 그 불꽃은 더욱 뜨겁고 강하고 명확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음을 진보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소음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요합니다. 세상에 빛을 선물한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번이 넘는 실패의 시간을 묵묵히 보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 불빛이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빛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뚝심, 즉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과로 얻어내는 그 정신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걸어 나가는 길이라는 것. 당신의 미래는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율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 속에서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욕심 아니야? 내가 뭐라고 그런 거래? 현실적으로 생각해. 만약 당신의 비전이 아직 씨앗의 형태라면 그들의 말은 비전의 싹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부정적인 말을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귀가 당신의 꿈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귀는 두려움에, 어떤 귀는 결핍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주입한 말, 그건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돼 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이 남길 유산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비전을 보호하십시오. 방패처럼 지켜내고 성물처럼 간직하십시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꿈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오직 당신의 방, 그 고요함 속에서만 속삭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조용히 아뢰십시오. 펜이 종이를 태울 때까지 써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결과물을 볼 수밖에 없을 때까지 묵묵히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일할 때 당신의 결과가 마침내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죠? 그러면 당신은 오만함이 아닌 진실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규율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태어나고 매일같이 단련되는 내면의 신성한 공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그 결과물은 그 어떤 화려한 설명보다 더 높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정심을 유지하고 당신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목표를 침묵 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쌓아 올립니다. 그는 시끄럽지 않지만 그의 성공은 필연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이루기도 전에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흥분, 비전, 열정이 넘쳐 흐릅니다. 그 감정의 홍수 속에서 입을 열어 세상에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책에 없는 말은 압박감을 낳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초가 다져지기 전에, 계획이 명확해지기 전에, 내면의 구조가 견고해지기 전에 당신의 비전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덫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훈련의 영역에서 공연의 영역으로,
건설의 영역에서 감동을 주는 영역으로, 실행의 영역에서 기대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너무 이른 시기에 짊어져서는 안 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상상하기 시작하고 건설의 법칙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연기하게 됩니다. 말로 뱉은 약속을 영적인 신념과 혼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은 벽을 쌓지 못합니다. 마른 못을 박지 못하며 강철을 주저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행동만이, 보이지 않는 노동의 나날이 반복될 때만이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말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목표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도 전에 세상의 혹독한 평가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 유리집을 짓고 왜 산산조각 났는지 의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설자들은 이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존 D. 록펠러가 정유 공장을 인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언론에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거대한 구조를 세웠고 마침내 대중이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흔들 수 없는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잊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저항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저항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연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목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은 연극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작업은 반드시 무대 뒤, 침묵 속에서, 압박감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하는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건강한 압박 말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그 과정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만들기도 전에 자신을 브랜딩하라고 말합니다. 작은 걸음도 걷기 전에 큰 소리치라고 부추깁니다. 아직 얻지 못한 미래를 연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박수갈채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없이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더 많은 박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추격은 당신을 진정한 작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대본 없는 연극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숙달하지도 못한 약속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꿈은 죽어갑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체계가 잡히기 전에 너무 많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공개적인 선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적인 반복에 의해 움직입니다. 박수갈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에 복종합니다. 계획 없는 꿈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나침반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의 저장고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하루 동안 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데 써버리면 건설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증명하는 데 써버리면 창조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짓고 당신의 일이 당신의 말을 빚어내게 하고 발표 전에 기초를 세울 때 당신의 말은 압박이 아닌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걱정이 아닌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전쟁터에서 얻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조물이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꾸준함이 확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완성된 결과물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말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이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지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끝내기로 결심하지 않은 것을 선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이 만져보지 않은 것을 묘사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구조를 형성하게 하고 반복이 리듬을 만들게 하고 일이 목소리를 창조하게 하십시오. 구조 없이 말하는 자는 자신의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것이지만 말하기 전에 짓는 자는 세상이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조용히 지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일이 포효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말씀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듣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군중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아요나 공유, 기립박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에, 믿음에, 고독 속에서 조용하고 꾸준하게 말하는 명령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 즉 당신 삶의 모든 행동, 습관, 결과 뒤에 숨겨진 엔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가 자신에게 연료를 공급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대중의 흥분이 사적인 헌신을 단단히 고정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세상에 하는 말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말에 감명받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비밀리에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세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당신을 믿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믿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마음이 믿으면 몸은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표를 발표하고 잠시 동안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갔고 박수가 멈추자 당신의 추진력도 멈췄습니다. 박수갈채가 믿음보다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불 속에서 단련되기 전에 왔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일시적인 감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에 복종합니다.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건설자다.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시작한 것을 끝낸다. 거울을 보며 말하는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이 비전은 나의 것이며 나는 이것이 지연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대중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집중력, 침묵, 그리고 세상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다시 해봐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에디슨은 동기부여를 위해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기 위해 말했습니다. 그는 잠재의식에 명령했습니다. 지어라, 실험하라, 인내하라, 반복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말들이 당신의 구조를 강화합니까? 아니면 흩어버립니까?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뿌리내리고, 의심을 말하면 의심이 증식하며, 지연을 말하면 지연이 당신의 리듬이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행동을, 진실을 말하면 당신의 삶은 주저함에서 추진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신조, 서약,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지고 운명이 빚어지는 방식입니다. 단 한 번의 시끄러운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조용한 확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믿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환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받을 필요가 아니라 내면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짖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느라 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숨을 사용하여 유일하게 중요한 마음, 즉 당신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내리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믿는다. 나는 결단력 있게 말하고 규율에 따라 행동하며 구조와 함께 일어선다. 그리고 내일,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행동을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재구성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불의 사람들이 소음이 아닌 조용하고 신성한 반복으로 일어선 방식입니다. 마음이 지시를 받아들일 때 세상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를 군중이 아닌 당신의 성찰에, 당신의 일기장에, 당신의 아침에, 당신의 한밤중에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말하고 당신이 그것을 살아낼 때까지 믿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자라기 전에 땅에 묻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노출되면 바람에 날아가고 추위에 죽고 새들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질 때까지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침묵 속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선의의 목소리들, 두려움에 의해 훈련된 작은 마음들, 그리고 자신의 불신을 염려로 위장하는 회의론자들을 초대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너무 위험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분별 있고 심지어 친절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으니 너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패턴은 이것입니다. 살아남는 비전은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것이고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되는 것이며 오직 신성한 공간에서만 혼자서 혹은 자신만의 것을 짓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만 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대화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단 한 가지도 지어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연약한 꿈을 드러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구합니다. 심지어 연장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청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왜 낙담하는지, 한때 그렇게 명확하게 느껴졌던 것을 갑자기 의심하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빨리 말했고 씨앗을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꿈을 보호하는데 무자비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것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모든 사람의 승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억측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어야 합니다. 일이 끝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눈에 보일 때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화제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숨기고 지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전에는 안 됩니다. 너무 일찍 드러낸 것은 세상이 훔쳐갈 수 있지만 침묵 속에서 보호한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계획을 너무 빨리 말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아직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속에서 그는 자부심과 인정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는 아직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그 잃은 칭찬, 그 감정적 보상은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굶주림을 대체합니다. 당신은 한때 진짜 무언가를 짓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성공의 환상을 맛보았고 그것이 당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정상을 오르지 않았지만 군중은 이미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의 마음은 일이 절반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는 것은 추진력을 죽입니다. 추진력은 압박감, 해소되지 않은 긴장감,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잃은 박수갈채는 그 압박감을 너무 일찍 해소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과를 얻기도 전에 보상을 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통 목표를 발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거야. 드디어 내 책을 쓸 거야. 올해는 몸을 만들 거야. 하지만 진실은 그 반응, 그 좋아요, 그 댓글, 그 인정이 영혼이 아닌 자아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의 고통 없는 진보의 환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잔에서 너무 깊이 마시는 사람은 결코 경주를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박수갈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좇는 것이 아니라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한 것을 끝내고 결과가 말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감동을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발표에 박수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계속 움직이고, 계속 짓고, 계속 심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구조물이 서고, 열매가 있고, 세상이 마침내 그것을 볼 때,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관심과 맞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추진력을 지켰고 마침내 끝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단련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무대 위도, 회의실도, 군중석도 아닙니다. 그곳은 고독 속입니다. 외로움이나 절망이 아닌 선택된 고독.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의지가 꺾이지 않으며 비전이 명확해지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고독은 위대함의 용광로입니다. 소음도, 의견도, 박수도 없이 거울 속의 남자와 그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항상 연락 가능한 사람은 결코 집중할 수 없으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화하기 위해 고독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사람은 연결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군중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고독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명을 드러내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며 당신이 얼마나 규율이 없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침묵에 직면할 때까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누구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어두워져야 하는 신성한 시기가 있습니다. 파티에서 사라지고 플러그를 뽑고 후퇴하여 자신의 일의 깊이로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그는 비로소 되어갑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링컨이 촛불 아래서 홀로 글을 쓸 때, 에디슨이 실험실에서,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고독이 계시를 앞섭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시험받지만 또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을, 음악 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법을, 아무도 응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나타날 때 당신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무게를 실어주고 당신의 규율이 말하며 당신의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용광로는 당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계절에 있다면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불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죄하게 하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을 조각하게 하십시오. 박수갈채 없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제때가 될 때까지 도둑과 폭풍, 노출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당신의 비전을 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기가 당신의 비전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간이 당신의 존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소명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접근을 허락할 빚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빚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침묵과 규율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쓰고 오직 고독 속에서만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율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지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격자 없이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이른 아침,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늦은 밤, 그 조용한 장소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시작하기 전에 박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지어본 적 없는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굳건히 뿌리내렸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행동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신념을 시끄러운 자기 홍보와 맞바꾸었습니다. 믿음은 공유되거나 트윗되거나 게시되거나 발표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건설자들이 작동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시성을 앞섭니다. 군중이 모이기 전에 걷고 세상이 알아차리기 전에 짓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목격자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박수갈채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아직 진짜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일어설 것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지을 것이다. 아무도 나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행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소리내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나는 보이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는 것에 순종한다. 나는 박수 없이 행동한다. 나는 목격자 없이 끝낸다. 그것을 반복하고 살아가고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십시오. 환호하는 군중 없이도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를 전혀 보지 못했던 바로 그 군중을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침묵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소음이 아닌 지시에, 반복에, 믿음으로 말하는 확언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외부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내면 세계의 변화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당신은 코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새롭고 명확하고 대담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먼저 행동하고 마지막에 말한다. 나는 시작한 것을 끝낸다. 이 말을 잠재의식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살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습관이 되며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세상이 감동시키려고 숨을 낭비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짓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의심이 스며들기 전에,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목적을 익사시키기 전에 당신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 조용한 시간에 거울 앞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당신의 방의 침묵 속에서 들어야 할 유일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만이 듣는 그곳에서 새로운 당신이 형성됩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나는 침묵 속에서 짓는다. 나는 허락 없이 행동한다. 나는 규율의 법칙에 순종한다.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 확언들이 당신의 갑옷이 되고 리듬이 되고 정체성이 되게 하십시오. 잠재의식이 명령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한 번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불, 그리고 반복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침묵 속에서 단단히 여물어가는 위대한 결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